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측정 장비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근데 이 측정 장비 중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험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 측정 장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 하나는 뭐냐면 멀티미터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정 장비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멀티미터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측정하는 거냐면, 이 멀티미터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전압이나 전류나 저항이나 또는 축전 용량이나 온도 같은 것들도 측정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럴 때 쓰는 게 멀티미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있는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하는 거는 캘리퍼 중에서 여기 버니어라고 하는 거는 사람 이름이에요. 왜냐면 1600년도경에 그 프랑스의 과학자였던 피에르 버니어가 바로 여기에 있는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하는 거를 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버니어가 원래 그분 성인데 이름을 이렇게 버니어가 만든 캘리퍼다라고 해서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쪽은 우리가 길이를 측정할 때 쓰는 거예요. 이쪽은 전자장비를 측정할 때 써요. 그리고 이쪽은 우리가 길이를 측정할 때 주로 사용을 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학교 또는 뭐 등등등에서 물리 실험을 할 때 또는 과학적인 실험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두 가지의 사용 방법을 이해를 하는 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예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먼저 실험에 대한 요약을 먼저 한번 해주고, 그리고 학습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바로 여기에 있는 측정 장비를 이용을 해서 정말로 전압을 한번 측정을 해보고, 그리고 또 저항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캘리퍼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길이를 한번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실험 방법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여기에 실험 목표가 정해져 있는 거냐면, 우리는 측정기기 사용 방법을 이렇게 알 건데,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에 대해서 알 거예요. 하나는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멀티미터예요. 근데 이 디지털이 붙는 건 뭐냐면,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예전에 나왔던 측정 장비인데 아날로그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디지털식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 디지털식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름을 부를 때 멀티미터인데 디지털 장비를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디지털 멀티미터 사용법에 대해서 이렇게 측정 방법을 익힌다라고 여기 실험 목표에 대해서 써놨어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또 하나, 여기에 캘리퍼스 중에서 이거 길이를 측정하는 장비 중에서 버니어가 만든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하는 거의 구조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에 이제 학습 목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학습 목표를 한번 쭉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이쪽에 또 하나 강입자 충돌기라고 하는 게 있고, 아래쪽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허블 망원경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사진으로 먼저 한번 봐요. 먼저 여기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걸 먼저 한번 읽어봐요. 읽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멀티미터 사용법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전압을 한번 측정을 해볼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측정하는 방법이 어디 있더라? 여기에 있네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해야 될 디지털 멀티미터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선택 단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누타리식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 이 선택 단자하고 여기에는 프로브라고 돼 있어요. 또는 탐침이라고 해요. 여기 이거를 어디에 위치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측정하는 대상체를 바꿀 수가 있어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우리는 전압을 한번 측정을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버니어 캘리퍼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길이를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버니어 캘리퍼스는 여러분들이 아마 모양을 봤을 거예요. 여기는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 위에 여기 끼인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주척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요 아래쪽 부분, 여기를 우리가 부척이라고 해요. 또는 여기를 우리가 버니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갔죠? 바로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다른 측정 장비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측정 장비가 기본적으로 쓰이지만, 뭐 이런 측정 장비 봤어요? 이렇게 생겨 있는 거, 이거를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라고 해요. 이거는 우리가 오늘 배울 여기 있는 멀티미터를 더 개선시켜 놓은 장비예요. 멀티미터는 값만 나와요. 하지만 이거는 여기에 있는 윈도우 창에서 그래프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오실로스코프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큰 모양도 있고, 이것처럼 조그맣게 실험실료에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모델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기와 자기 문제를 다룰 때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일렉트로메타라고 해서 전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테슬라미터라고 해서 여기는 자기장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모습을 이렇게 한번 봐둬요. 주로 우리가 전기나 전자 쪽 이쪽을 실험을 할 때는 이런 장비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장비 사용법 같은 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놓기를 바래요. 하여튼 여기 다른 측정 장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고 특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토론들을 해봐요. 토론을 서로 옆에 뭐 친구나 동료나 또는 친구나 동료가 없으면 부모님이나 형이나 동생이나 누나나 동생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이야기가 훨씬 더 쉬워져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한번 여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특성을 조사를 해보고 토론들도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리고 여기 관련 실험을 이제 구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실험 구상은 제가 좀 이따 몇 가지 측정을 해주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두 사진은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더 거대한 실험 장비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멀티미터나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측정 장비예요. 하지만 이거는 인류가 개발한 아주 정교하고 정밀한 실험 장치예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허블 만환경이에요. 허블 만환경은 1990년도에 지구 저궤도에 쏘아 올린 천체 만환경이에요. 여기에 주 거울 자체가 한 2.4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 지금 이 손 넓이보다 더 크겠네요. 한 이만큼 주 거울을 가지고 있는 허블 만환경이에요. 여러분들이 허블 만환경이 찍은 여러 가지 심우주라고 하죠. 멀리 있는 우주의 모습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허블 만환경은 가시광선이나 근적외선이나 근자외선 영향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는 왜 만환경을 우주 바깥으로 이렇게 올려놨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 이유는 그거죠. 우리 지구에는 대기가 있어요. 대기가 있어서 광학식 만환경을 사용을 할 때는 광학식이라고 하는 거는 거울이나 렌즈를 이용해서 만든 만환경이에요. 이런 광학식 만환경을 사용을 할 때는 대기 때문에 교란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쉽게 말해서 대기 현상 때문에 교란도 받고 그리고 또 하나 구름이 낀 날은 또는 비가 오는 날은 측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주 바깥으로 이렇게 쏘아 올려 놓은 거예요. 물론 만환경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런 광학식 만환경 외에 전파 만환경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상에 있는데 전파 만환경은 날씨나 이런 데 별로 영향을 받지 않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인류가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바로 이런 식으로 많은 장비들을, 과학 장비들을 개발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런 광학식 만환경에는 크게 봤을 때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갈릴레이식 만환경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뉴턴식 만환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아, 이렇구나라는 금방 알 거예요. 이걸 만약에 만환경이라고 했을 때 저쪽에 있는 별을 봐야 돼요. 그럼 제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다시 말해서 빛의 굴절률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런 거를 우리가 갈릴레이식 만환경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저쪽에 있는 별을 보는데 이렇게 보고 있어요. 빛은 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거는 거울을 하나 이용을 한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게 뉴턴식 만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이 두 가지를 복합해 놓은 만환경도 있어요. 이거를 슈비트 카세그라이식이라고 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만환경이 개발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멋진 우주 사진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만환경의 구조에 대해서 또 하나 제작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생각들을 해보길 바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위쪽에 있는 거는 이거는 여기가 읽을 때 셀은이라고도 읽고 선이라고도 읽어요. 무슨 뜻이냐면 유럽 입자 물리학 연구소의 약자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대형 강입자 충돌기를 만들었어요. 이쪽에 허블 만환경에 우주라고 하는 거대 세상을 이렇게 보는 그런 관측 장비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거는 작은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강입자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양성자 같은 걸 들어봤잖아요. 바로 그런 양성자 같은 거를 가속을 시켜서 서로 빵하고 충돌하게 만드는 거예요. 충돌을 하면은 거기에서 많은 세부적인 입자들이 튀어나와요. 바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물질의 근원 또는 우주의 근원 같은 것들을 찾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 강입자 충돌기라고 하는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이거는 2008년경에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스위스 알죠? 스위스하고 프랑스 국경 사이에 있어요. 근데 이게 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지하에 있어요. 지하 약 한 50m에서 150m 정도 그 땅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한 평균적으로 100m 정도 되는 깊이에 크기가 약 한 27km 정도 돼요. 27km 정도 되는 지하 터널로 구성이 돼 있어요. 거기에서 쉽게 말해서 한쪽은 시계 방향으로 입자를 가속시키고 그리고 한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입자를 가속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두 물체를
두 양성자를 빵하고 충돌시키면은 거기에서 많은 소립자들이 튀어나와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소립자 물리학 같은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에너지가 엄청나게 고에너지를 가진 가속기예요. 그래서 테라 일렉트론 볼트 정도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럼 테라라고 하는 거는 10의 12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고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장비가 여기에 있는 대형 강입자 충돌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측정 장비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봐둬요. 그리고 이런 장비들이 정말로 인류 기술 문명의 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간단한 측정 장비를 사용할지 몰라도 우리는 우주를 이용해서 허블 만원경도 허블 만원경도 만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작은 세상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대형 충돌기도 만들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두고 이런 구조에 대해서 또 하나 원리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보기를 바래요. 여기 다른 측정 장비 한번 조사해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자, 이제 우리의 본연적인 목적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어떤 걸 할 거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거 멀티미터하고 버니어 캘리퍼스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